오자마자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너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랬던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기가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겨울방학 지나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 제가 걷는데 제대로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보니까 겨울방학 때 키가 엄청 이렇게 커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중심을 못 잡아서 아마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키는 어릴 때부터 크기는 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우유를 좀 많이 먹긴 했거든요. 엄마가 우유를 많이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500ml를 먹으면은 그냥 원샷으로 원샷으로 먹으면서 많이 먹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많이 키가 크기는 했는데 그때 약간 성격이 소심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은 튀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자동으로 튀잖아요. 또래보다 크니까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튀니까 그게 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약간 좀 생각이 바뀐 계기가 사회생활 그러니까 20살이 되니까 주위에서 뭐 이쁘다, 키 크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키 큰 거 좋은 건가? 나 이쁜 건가? 그러면서 생각이 제일 큰 영향은 저희 엄마.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자존감을 올려주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거를 많이 심어주셨어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되게 습관도 좋으신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면은 먼저 스트레칭을 하세요.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탁에 앉아서 식구를 보세요. 그게 이제 루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생각하기 좋으시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엄마를 보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성격이 좀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래도 그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좀 성실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자동으로 많이 좀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일찍 기술을 배웠어요. 미용 기술을 배웠거든요. 미용 기술을 배워서 그때 명동에서 일을 했는데 길 가다가 보면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키가 크다 보니까 모델 해보지 않겠냐고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었죠. 출근하고 있는데 양복을 입은 두 남자분이 저를 막 쫓아오더라고요. 제가 발걸음도 되게 빨라요. 다리가 길다 보니까 엄청 빨라요. 3월달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누군지 얘기를 하는 동사무소 직원이시대요. 네, 동사무소 직원이신데 5월달에 부천에서 행사가 있대요. 그러니까 복사골 미인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역사가 꽤 됐는데 지금은 아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근데 그거를 하는데 추천을 하고 싶다고 멀리서 너무 눈에 띄더래요. 너무 눈에 띄고 일단은 키부터 그렇고 그때는 되게 제가 이뻤나 봐요. 예뻐요. 지금 예쁘다. 지금도 예쁘다. 예쁘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명창님.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때도 이제 얘기를 딱 들었는데 결정을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표현을 잘 못해요.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있어도 이렇게 의견을 잘 제시를 못해요. 그냥 남들 하자는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얘기를 못해요. 그냥 남들 먹고 싶은 거 그냥 신체나 이런 게 키 크고 작고 뭐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런 게 다 그냥 다양하게 있는 거구나. 그냥 다양하게 성격 다양하듯이 외모 다양하듯이 그렇게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 좀 많이 더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게 학력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학력. 왜냐면은 이제 20살 때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되게 일만 했죠. 일만 하다 보니 퇴근하고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일찍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갑자기 뭐가 망치를 맞은 것처럼 그냥 생각이 나 이렇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게 갑자기 든 건 아니었겠죠. 계속 이렇게 생각들이 쌓이고 있다가 그렇게 생각이 왔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근데 뭘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나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제가 심리학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책도
좀 심리학 책을 좀 많이 좀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걸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상담 심리학을 입학을 해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또 복수정보 학력 컴플렉스를 제가 스스로 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없앤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평생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하는 거에 더 좀 관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표현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많이 웃게 되잖아요. 아까도 우리 계속 공연 보면서 웃고 또 우리 김자나 이사님 또 진행하시면서 웃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많이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제가 보면은 그 김태희 이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인생 강의를 다 이렇게 들었을 때 보면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은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구나. 그동안 뭐 저도 어느 정도 뭐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세 발의 피구나 그런 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정말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잘 극복을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제일 힘들었던 건 인생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된대요. 결과를 얘기를 해주더니 그러니까 그때 혈관 쪽에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터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터졌다가 이렇게 임시로 굳은 거예요. 예. 그 임시로 굳은 건데 그거를 제가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번 아픈 적은 있었어요. 한 번 시드니에 있을 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거기가 병원비가 비싸니까 병원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참은 거였죠. 되게 아팠는데도 그래서 아마 한국이었으면 병원 갔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일단은 병원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위로장애 생긴 거를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다가 건강검진에서 그때 발견이 돼서 다행히 그때 그 당시에 최고 나중에 보니까 그 저 수혜신 선생님이 최고 권위자시더라고요. 부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난 이후에는 좀 마인드가 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약간 좀 내려놓고 그때는 막 뭔가 막 벌고 뭐 일하고 막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았지만 그걸 좀 약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뭔가 봉사하고 그러니까 미용실 할 때도 이렇게 한 일주일에 제가 하루를 쉬기는 쳤어요. 쉬기는 쳤는데 그래서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봉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봉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다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거기서 나한테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몰랐던 그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에너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오히려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회복하는 것도 조금 더 걸리긴 했어요. 사실 회복하는 것도 걸리긴 했는데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그 힘든 것도 다 필요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있을 때는 좋은 대로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즐겁게 또 생활하면 되는 거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내가 교훈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공담을 만나면서 제가 성형이 됐어요. 성형이 웃음으로 웃음으로 성형이 돼서 요즘에 더 이뻐졌다는 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이뻐진 줄 알고
많이 또 이렇게 만나면은 반가워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전에는 제가 기계치였어요. 컴플렉스 하느라 또 기계치였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핸드폰도 잘 이렇게 몰랐어요, 사실. 기능 같은 거 잘 몰랐는데 코로나 때 또 그때 위기였잖아요, 모두가.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공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게 핸드폰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 대해서, 인스타에 대해서, 블로그에 대해서 그런 거를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기계치에서 또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치에 벗어나는 것도 되게 저는 그러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일단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장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뭘 더 얻었냐면은 내가 일을 알고 있으면은 0인 사람이 있고 0.5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일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고 나눠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활용이나 유튜브나 그런 SNS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이렇게 봉담을 만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더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행복부자, 마음부자, 감사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인천봉숭아학당에서 또 서울봉숭아학당에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좋은 또 자리에서 제가 또 저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게 누구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지 제 얘기를 거의 공장에서 많이들 만나셨어도 제 얘기를 잘 안 했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를. 근데 이렇게 또 오신 분들께 제가 또 개인적인 얘기를 또 나눌 수가 있게 돼서 또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